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용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책에 17쪽입니다. 17쪽이요. 바로 여러분 이 책 가지고 계시죠? 제가 이 책을 권해드렸는데 명문당에서 나온 이 대학 중용이라는 책입니다. 값도 쌉니다. 이거요 12,000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책을 사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책으로 17쪽인데요. 뭐 이게 옛날 그 주자가 나눈 대로 한다면 4장입니다. 4장. 그러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왈 도지불행이야 아지지의 지자 과지 우자 불급이야. 네. 이것인데요. 그 다음에 뒤에 하나 더 넘겨서 통과. 네. 인막불 음식이야 선능짐이야 여기까지가 4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앞장으로 가겠습니다. 도지불행이야. 이 도라는 것은 말이죠, 당연히 여기에서는 중용의 도이겠죠. 중용.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알고 보니까 말입니다, 원래 그 공자가 말하던 중용과 뒤에 아주 큰 유학자인 순자가 말하던 중용은 평범하다, 보통이다, 중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알고 보니까요, 중도 노선, 중간 노선, 평범보다 더 위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중용의 작자는 전국시대 말에 이 중용의 의미를 너무 지나치게 올려놓았어요. 성인이 아니면 중용을 못하는 걸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본 뜻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간 이 사람은 이 도지불행이야, 중용의 도가 행하지 못한단 말이죠. 도지불행이란 말은 이때 야자는 말입니다. 야자는 종결 의미가 아니고 제시사라 그래서 이렇게 어떤 제시하는 제시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종결 의미가 아니고 도지불행이야. 그 도라는 것이 세상에 뭘까요? 세상에 행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행해지지 않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지지, 나는 안다. 예. 그러니까 도지불행이야 아지지, 도가 세상에 행해지지 않는 이유를 나는 안다, 이런 말입니다. 지자. 지자 한자를 가지고 원래는 원문에 여기 없어요.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이것만 있는데 지자로 되는데, 이 과거에는 이 지자와 이 지자가 통용돼, 이 지자 속에 알다는 뜻과 지혜롭다는 뜻을 다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면을 만든 분이 갈로를 넣어 가지고 이때는 지가 알다가 아니고 아는 사람, 지식인이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밝혀 놓았죠. 원래는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지, 이 과라는 것은 뭐냐면 중용의 도에서 지나치게 행동한다. 중용의 도에서 지나치게 넘어서서 중용의 도를 벗어나서 행동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난 척하고 뻐기고 뭐 이런 의미도 들어있겠죠. 우라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노자에 보면 이런 말이 나죠. 대지, 위대한 지혜는 약 뭐뭐와 같아. 뭡니까? 야구, 대지야구.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 멍청해 보인다, 이 말이죠. 여러분, 바로 이 대자가 태라는 의미, 큰 태자라는 의미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큰 태자는 이 태자는 똑같은 겁니다. 태우, 여러분, 우리 과거에 대통령을 지냈던 분이 노태우 대통령 있잖아요. 그 이름이 바로 여기 대지야구, 여기서 온 겁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나 아마 할아버지나 이분이
태어났을 때 어리석은 것처럼 그 속에 깊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하는 이런 의미를 붙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자, 어리석은 자들은 불급이라는 건 미치지 못한다는 말인데요. 여러분, 급자가 참 재미있는 글자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어떤 사람이 죽으라고 앞을 향해 달아납니다. 죽으라 달아나요. 뒤에서 말 도둑놈이에요. 형사가 아니면 포졸이 말에 열심히 따라가서 여기에 이 사람의 허리춤을 어디 잡았어요. 이 손이죠. 이게 손 아닙니까? 이게 변해서 손수자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잡았다, 미쳤다. 거기에 도달해서 잡았다, 미쳤다. 이런 의미가 되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불급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용의 도에 미치지 못한다. 여기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치지 못했다. 이것이 변해서 이런 모양으로 변한 겁니다. 여기 손이 있죠. 여기 손이 있죠. 여기 사람도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대로 있잖아요. 이렇게 된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지 불행야 아지지의, 도가 행해지지 않는 이유를 나는 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자는, 아주 지혜로운 자는 이 도의 중용의 도를 지나치게 하게 되고, 어리석은 자는 미치지 못한다. 이게 중용의 도라면 지혜로운 자는 여기에 가 있고, 여기에 가 있고, 어리석은 자는 여기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있거나 여기 있는 사람이 아주 중간에 있는 사람 적기 때문에 중용의 도가 세상에 잘 행해지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넘어가겠습니다. 도지불명야 아지지의, 그러니까 도가 밝혀지지 못하는 것을, 도가 밝게 드러나지 않는 이유죠. 명이라는 건 여러분 원래 이게 뭐냐면 이게 창문이에요. 창문. 그리고 여기에는 달빛이 창문으로 새어 들어온다. 사람들이 이것을 뒤에 줄여서 이렇게 쓰는 바람에 이걸 줄여서 이렇게 쓰는 바람에 이것이 해인 줄 알고 해와 달의 밝음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의 뜻은, 원래 갑골문 고문자에서의 원래의 뜻은 바로 창문 사이로 새어드는 달빛의 밝음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도가 밝혀지지 못하는 것을, 도가 밝게 드러나지 못하는 것을 아지지의, 나는 안다 이거예요. 이때는 안다는 뜻이죠. 지혜가 아니고 나는 안다. 왜 그러냐면 현자는, 어진 사람은, 현자는 과지 중용의 도에서 지나치게, 중용의 도를 벗어나서 지나치게 벗어나서 행동을 하게 되고, 이 불초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건 현자. 여러분, 현이라는 게 원래 뭔 뜻이냐면, 이게 여러분, 이게 신하신이라 그러는데 원래 뜻은 신하신이 아니고 노예신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잡혀온 젊은이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이게 바로 노예 신자입니다. 노예 신자. 그리고 이 신자 밑에 이 종복자 있는 신복이 바로 다 노예들이에요. 노예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지어지지? 여기 이걸로 해가지고 지우개를 가지고 이렇게 지우면 지워져요. 지우개 가지고, 지우개보다 손이 더 낫구나.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노예를, 노예 눈이 위로, 노예 눈은 항상 말이죠. 어떻게 되느냐면, 노예 눈은 항상 보면 위를 향해 있어요. 아주 적개심을 품고. 그래서 모든 갑골문의 신자는 전부 눈이 약간 위로 들려지지. 그러니까 아주 잡혀가지고 적개심으로 꽉 뭉쳐진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손으로 목이나 어디를, 목이 목덜미 령이잖아요. 허리나 목덜미가 사람 몸에서 제일 약한 부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령이 뭐냐면, 바로 목덜미 령자인데, 목덜미 령자. 이거를 꽉 그냥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글자는 뒤에 어떤 글자로 변하냐면, 이 글자로 변하죠. 이것이 뭐냐면,
단단할 견자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밑에 흑토를 붙이면 땅이 단단하다는 뜻이다고. 여기 흑토가 아니라 실사를 여기에 붙이면 바짝 조아맨다. 아주 참, 여러분, 우리 경상도 사투리에 보면 단디 한다. 단디 맨다. 단디 묶어라 할 때. 이 단디 바짝 묶은 걸 긴장할 때 긴자를 쓰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 조기 패자, 옛날에 돈으로 쓰였던 조기 패자를 붙이면 뭐가 되느냐. 돈 많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돈을 벌어서 잘 쓰지 않고 아끼고 해서 돈을 많이 모은 사람. 그런데 이 돈 많은 사람 가운데다가 이 글자에다가 새로운 약간의 의미를 붙였어요. 남을 위하여 돈을 잘 쓰고 이른바 요즘 말로 도네이션을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을 현자라고 불렀습니다. 현인이나 현자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가 점점 커져서 돈이 없으면서도 자기의 지혜나 지식이나 지혜를 남에게 나눠주는 이런 분들도 현자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자의 원뜻은 뭐냐면 다재야.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뜻이. 예. 그래서 뭐 말로만 뭐 이렇게 저런 좋은 말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뭐 감동을 주는 것도 좋지만 엄청나게 많은 돈을 기부를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이 현자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이 시대에 지금까지 이 제일 많은 돈을 기부한 사람은 액수로 보아서 빌 게이츠겠죠. 빌 게이츠라고 세계 1위겠죠. 돈으로 하면. 빌 게이츠야말로 현자죠. 현자. 하여튼 그 옆으로 좀 헛소리 좀 했습니다만은 지나가고 현자는 불초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뜻은 뭐냐면 부모를 닮지 못한 사람을 불초자식이라 그랬는데 그 의미가 넓어져서 못난 놈, 하여튼 못난 놈들, 모자라는 놈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불초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 유행가에도 보면 불초는 웁니다 할 때 보면 부모님에 대해서 이 부모님의 훌륭한 점을 배우지 못하고 이 어설픈 짓만 하는 자들이 불초자식이라 이렇게. 그리고 또 이 불초라는 것은 뒤에 말이죠. 자기 겸사라 효자지만 우리나라에는 겸양의 덕이 참 중요한 미덕이었기 때문에 우리 요즘 많이 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말이죠. 겸양의 덕이 참 많아서 모든 것을 자기를 낮추고 남에게 양보하고 내가 못하다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은 다 지가 잘났다고 자기가 잘났다고 남편보다도 마누라 지가 잘났다고 그리고 부모보다도 자식놈이 잘났다고 떠들어대고 이 스승보다도 제자가 지가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이런 인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또 이런 말을 하면 저보고 저 꼰대 중에 왕꼰대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꼰대가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여튼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다음에 넘어가야죠. 인막불 음식이야. 사람은 막불이라는 것은 뭐뭐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막불이라. 이정부정이잖아요. 음은 뭐냐면 마신다는 말이에요. 식은 뭐냐면 먹는단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음자 참 재밌는 글자예요. 이 음자의 원래의 글자는 뭐냐면 술독에 말이죠. 사람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서가지고 입을 딱 벌리고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음자의 원래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뒤에 글자로 알기 쉬운 글자로 이 술병을 뜻하는 유자, 뒤에 이 주자입니다. 주자. 예. 이 간지에 쓸 때는 유라고 읽지만 이게 주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입을 벌린 사람인 이것이 들어가야 이게 음자가 되겠는데
이상하게 누군가가 이거 대신에 이 밥식자를 쓰는 바람에,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원래는 이게 맞는 글자예요. 뒤에. 근데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쓰고 통용되고 있잖아요. 음자가. 예. 밥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밥을. 어쨌든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람 이걸 안 쓰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쓰니까 할 수 없이 이걸로 그냥 그 표준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식이랑은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 이 밥그릇이, 이 그릇이 있고, 여기 밥이 이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점 하나 있잖아요. 그 뭐냐면 이게 밥에서 금방 해놓은 밥에서 올라가는 김이에요. 김. 근데 이게 이 음식이죠. 이게 밥그릇이고 밥이고, 이게 변해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변한 겁니다. 그래, 인막불 음식이야. 사람들이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죽잖아요. 숨 쉬지 않으면 죽는 건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사람은 죽게 돼 있잖아요. 대부분 건강한 사람이라도 3주를 못 넘기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위대한 분들,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망했을 때 절식을 굶어서 돌아가시는 분, 보통 보면 16일, 17일 정도 되면, 명나라가 망했을 때도 아주 그 훌륭한 선비들이 여러 명이 절식을 해서 죽었는데 그때도 보면 16일, 17일.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동의 향산 이만도 선생 같은 분, 나라가 망하니까 바로 퇴계 선생의 후손 가운데 가장 훌륭한 분 중에 한 분인데, 이 을사보호족이 되고 나라가 망하니까 내가 나라에 녹을 먹던 사람이 당연히 죽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한지 모르겠습니다만 16일인가 17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굶었어. 네. 그래 하여튼 사람들이 누구나 음식을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러나 드물다. 선은 드물다. 아주 드물다는 말이에요. 이 신선하다는 뜻이 아니고 말이죠. 원래 이 선자는 가짜자이고, 원래 글자는 뭐냐면 이렇게 쓴 글자입니다. 여기 선자예요, 이것이. 그런데 이걸 발음이 같아서 이걸 빌렸어. 이 작을 소, 이 시자, 이렇게 여 글자인데 이걸 쓰고 있죠. 이건 신선하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 이것도 신선하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도 사실 고기 이름이고요. 진짜 신선하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고기 어자를 3개 한 글자가 있어요. 이것이 진짜 이 신선할, 고기가 막 펄떡펄떡 뛰고 있는 장면 같잖아요. 이것이 신선할 신자이고, 이건 사실, 이 브라디보스톡에서 함경도 원산까지 쭉 쳐서 쭉 내려오는 그 바다 있잖아요. 그 바다에서 난 독특한 고기를 선약을 했는데, 원래 뜻은 그런데, 근데 발음이 같다고 해서 그냥 신선할 선자를 쓰는 거예요. 우리 조선 할 때 선자는 이걸 쓰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신선함 이러잖아요. 하여튼 그래, 선은 드물다는 말이고, 능히 맛을 아는 사람이 드물다. 그러니까 누구나 먹고 마시지만 그 물맛, 국맛, 음료수의 맛, 그리고 음식의 맛을 진짜로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이거예요. 네. 아주 이 식도락가들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드물다. 진짜 그 음식의 맛을 정말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용의 도를 제대로 알고 지키거나, 그러니까 잘 지켜서 모자라지도 않고 지나치지도 않게 실천하는 사람은 세상에 매우 드물다. 다 좌편향 혹은 우편향하게 돼 있다. 알고 보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다. 아무리 중립 한다 하면서도 어느 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만치 중용의 도라는 중도, 중간 노선이라는 도가 길이 어렵고 지키기도 쉽지 않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그래서 중을 정자는 불편불의, 불편불의라고 가장 중요한 해석이었죠. 편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이게 뭐냐면 사람이
짝다리를 짚고 서 있는 장면이에요. 똑바로 서 있지 않고 짝다리를 짚고 있는 장면이에요. 한쪽 다리를 덜렁덜렁거리면서 한쪽 다리에만 힘을 주고 있는 장면이 의자고요. 편자고요. 그 다음에 의자라는 것은 뭐냐면 기대다는 뜻이잖아요. 자기가 똑바로 서 있지 않고 기대는 거. 이것이 불편불의, 이것이 중이다 그래. 어느 한쪽으로 치우지 않는다. 이게 좌라면 좌, 극좌. 이게 우라면 우. 이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도 노선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읽느냐. 넘어가서 위로 가서. 저왈 도지불행야 아지지의. 지자 과지 우자 불급야. 지자 과지 우자 불급야. 예, 다음. 도지불명야 아지지의. 현자 과지 불초자 불급야. 그래, 지자, 요건 지자와 마찬가지고, 그렇죠? 요 우자와 마찬가지죠. 이 두 번 거듭해서 강조해서 말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뭘까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그 제자들을 공자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중류는 너무 지나치게 용감해. 그래, 그것도 잘못이야. 바로 잡아줘야 돼. 그리고 염구는 너무 앞서 나가. 그것도 좋은 게 아니야. 너무 앞서 나간 것도 좋은 게 아니야. 중도를 잃은 거야.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자장은 너무 지나쳐. 과격하고. 그래서 좀 억눌러줘야 되고. 그래서 중도로 돌아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하는 좀 못 미쳐. 너무 소극적이야. 그 소극적인 것을 좀 적극적으로 바꿔줘서 이렇게 해서 모두 중용의 이 범위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성인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중용 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나친 사람은 좀 낮춰가지고 끌어당겨서 중용의 범위 안에 들어가고, 모자란 사람은 다시 끌어당겨서 인도해서 중용의 단계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위대한 성인이신 공자의 일생 사적 가운데 중요한 것이었다. 예. 그래서 이 성인의 가르침이 중용 밖에 무엇이 있었느냐. 이게 누구 말이냐면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맞는 말이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5장인데요. 주자는 바로 이 한 줄 이것만 가지고 5장이라 그래서 좀 황당하게 느껴집니다만 어쨌든 한 줄만 가지고 5장이라 그러죠. 예. 하여튼 도기불행의부, 도기불행의 기자와 의자에다가 이것도 감탄사, 요거 의부를 달면 뭐냐면 이 추측이나 반문, 추측을 하거나 반문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기자만 쓰면 어떤 바라거나 명령해야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기라는 말에. 예.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도기불행의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도가 세상에 행해지지 못하겠구나. 무언도 중용의 도가 세상에 행해지기는 어렵겠구나. 예. 사람들이 하도 무지해서 지혜롭지 못해서 중용의 도, 바른 길을, 이때 중용의 도는 바른 길이 되어버립니다. 바른 길을 따르지 않을 듯하다. 걱정이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말들은 논어에 나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맹자에는 나오는 말도 아니고, 이 부분은 대개 이 후대의 공자학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연 설명한 것이지. 그러니까 공자의 이 생각을 잘 이어받았다고 해도 좋아요. 더 개성 발전시켰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왈 6장이라고 하는데, 자왈
순기대지하여. 순기대지하여.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순임금은 참 이 위대한 지혜로운 큰 지혜를 가진 분이었을 것이죠. 이거 감탄사예요. 둘 다 감탄사입니다. 순임금은 이 기자는 아마도, 그렇지만 이 아마도지만 확신을 가진 아마도예요. 순임금은 뭐 거의 틀림없이 요즘 말로 하면 위대한 이 인물이었던 것 같아.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순임금에 대해서 우선 얘기하죠. 여러분 이 순이라는 임금은 요 순이 항상 이 붙어 다니잖아요. 요 순 붙어 다니는데 사실은 실정할 수 없는 인물들이죠. 시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여러분 제가 참 반대하는 분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단군 할아버지하고 같은 존재예요. 중국으로 친다면. 그래서 이 두 분은 그렇죠. 이 두 분은 이 저기에 그러니까 이 은나라 때 하나라 때는 당연히 없고 이 두 분은 하나라 이전의 사람들인데 하나라의 역사에 관한 아무런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그 은나라 때부터 기록이 이 한 문자가 생겨서 기록이 시작되는데 은나라 때에도 전혀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뭐 어디 하나라도 있으면 이거 하나의 예만 있어도 좀 난리가 나고 이 실제 인물이었다고 떠들 수 있겠는데 은나라 때 그 갑골문 이 10여만 조각에 이 5천 여자 글자가 있는데 인명으로서 요와 순이 나오질 않아요. 그건 실정할 수 없는 인물이죠. 실증이 안 되는 인물들이죠. 예. 우는 요수는 안 나오지만 우는 시경에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실제 어떤 인물을 해도 좋아요. 그리고 탕은 뭐 당연히 이 갑골문에 그러니까 은나라 때 개국 이 은나라를 만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그 서경이라는 곳에 여전이 있고 순전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현재의 서경 속에 나오는 맨 앞에 나오는 여전은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전국시대 때 만렙에 지어진 것입니다. 공자도 본 적이 없는 책이에요. 공자도 본 적이 없는 글입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뒤에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진시대, 그러니까 이 진시황 시대 이전에 주나라 만렙이라 보면 되겠죠. 춘추 전국시대. 이때 이 만들어진, 전국시대 때 만렙에 만들어진 책이 바로 여전이니까 춘추시대에 살았던 공자가 이것을 볼 수 없었죠, 당연히. 그러니까 거기에는 보면 과거에 요순이 언제부터 나오느냐면 바로 서주시대부터 나오는데, 서주시대부터 조금씩 이곳저곳에서 언급되고 했던 그걸 거의 끌어모으고 더하고 해서 만든 게 여전이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순전이라는 책은 원래 선진시대에 있었다고 보는데, 추측을 하는데, 잃어버렸어요. 그 뒤에 이 서경에 대해서 사기를 친 어떤 사람이 보통 매석이라고 부르는 사람인데요. 예, 동진 때의 매석이라는 사람인데, 사마씨가 이 사마의의 후손들이 서진이 망하고 난 뒤에 동진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남쪽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때 어떤 학자가 이 서경에 한 반 정도를 위조를 해가지고 이거 서경입니다 하고 조정에 바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봤던 서경은 반은 진짜고 선진시대의 글이고 반은 이 동진시대 때 매색이라는 사람이 만든 가짜를 본 거예요. 근데 이 매색이가 이 여전의 뒷부분에, 이 중간쯤 뒷부분에다가
28자를 위조해서 집어넣고 그 이하는 순전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 그래 이것도 위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순전이라는 건 완전히 원래 있다가 없어졌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순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요전의 뒷부분이다 이렇게 아십니다. 뭐 머리 아픈 것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예, 우리 조상들이 믿어 의심치 않고 달달 외우고 했던 이 서경, 상서의 절반 정도가 이 후세에 만든 사기, 가짜, 위조된 책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나 하여튼 이 서주시대로부터 요순이 나오고 난 뒤에 그것을 특히 그 요순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고, 입만 띄면 요순을 얘기하고 고대에 이런 훌륭한 위대한 임금이 있었는데 왜 지금 지도자들은 다 지질이 다 못나고 그렇게 요순처럼 훌륭한 임금이 못 되느냐, 요순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장 힘 좋은 말하는 사람이 누구? 공자와 맹자예요. 아마 그래서 공자와 맹자는 그 요순이 실제로 있었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뭐 자기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알지만 이거 그 고의로 일부러 그 선의의 그 거짓말을 했는지 그건 알 수 없는데, 하여간 가장 확대하고 사람들마다 요순을 알게 하는 데는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은 공자와 맹자입니다. 네. 그래서 언필칭 요순, 입만 띄면 요순이라 이런 말이 있죠. 하여튼 그런 사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원래로 돌아가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수는 참으로 위대한 그 분이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 왜 그 위대한 점을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넘어갑니다. 호문. 수는 이때 호자는 동사가 되어가지고 말이죠. 묻기를 좋아한단 말이죠. 묻기를 좋아하고, 호찰이연. 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근자와 똑같은 글자입니다. 가까울 근자와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가까운 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가까운 말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남들이 힘주어 말하는 이런 게 아니고 대수롭지 않는 말들. 그러니까 이게 대수롭지 않은 말들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고기를 잡는 사람을 어부라 그러죠. 어부라 그리고 이 땔감하는 나무를 하는 산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렇게 초부라 그러는데요. 초부. 땔감 초자 초부라 그러는데, 어부와 나무꾼들 같은, 혹은 농부도 되게, 농부 이런 사람들이 평범하게 말하는 말, 그게 이언인데 바로 민중들의 여론이죠. 이것을 자세히 잘 살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을 굉장히 중시했다 이겁니다. 여론. 지금도 말입니다. 지도자는 제일 중요한 게 말이죠, 인의 장막에 쌓여서 바깥서를 못 듣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데, 자기가 여론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조선시대의 왕들도 때로 미행이라 그래서 이 옷을 갈아입고 평복을 입고 나가서 술집에도 가보고 이리저리 민가에도 들러보고, 이렇게 해서 여론을, 백성이 살아가는 상황이라든지 현장에서 그 사람들과 얘기를 통해서 여론을 아는데 굉장히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구중궁궐에서 맨날 처박혀가지고 술을 마시고 호색질을 하는 이런 임금들은 대부분 혼군이나 폭군으로 다 망했잖아요. 그렇게 나라를 망친 경우도 많았죠. 예. 하여튼 수는 묻기를 좋아하고, 예, 묻기를 좋아한다는 건 참 중요해요. 아는 길도 물어가라 그러죠. 아는 길도. 자기가 아는 것이 틀릴 경우가 많아요. 확신하는 것도 틀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 전문가들에게 묻는 것이고, 이건 뭐냐면 일반 백성들의 여론을 잘 살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냐면, 은은 뭐냐면 숨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숨기다는 글자 참 재밌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중간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뭔지 모르는데, 요런 어떤 물건인데, 여기 옥덩어리인지 뭔지 몰라요. 여기 자세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손이 있죠? 여기도 또 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이런 물건을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이런 장면이 이거예요. 여기 바로 이 숨길 은자의 번글자입니다. 이 속이 안 보이지? 응? 맞춰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마음을 집어넣으면 마음속에 숨긴 거잖아요. 이게 은자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진짜로 요 부분이 숨길 은자는 옆에 이거 왜 군더더기 왜 붙었을까? 이거는 언덕입니다. 언덕 부자잖아요. 이걸 언덕부라 그러는데, 언덕 옆에 이 햇볕의 음지, 컴컴한 곳,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은자예요. 그러니까 이거 없는 것과 이것이 없는 것과 이것은 의미가 서로 발음이 같잖아요. 그래서 빌려 쓴 글자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은자를 쓰는데, 하여튼 숨길 은자, 숨을 은자 그랬죠. 이렇게 부르죠. 이 악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참 중요한데, 은악 양선의 말이 참 중요한데, 이때 악이라는 건 뭐냐면, 나쁜 말, 그 나쁜 말 가운데서도 이 어리석은 말. 그러니까 이 최고 지도자에게 어떤 정책을 건의했는데, 아주 이 결과가 아주 나쁘게 나오는 그런 말들. 뭐 요즘도 학자들을 잘못 써서 그 경제학자들의 그 어떤 주장을 그대로 했더니 큰 뭘까요? 부작용이 생기고 하는 거. 현재도 그런 예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는 말이죠. 이런 말을 듣고, 이런 말을 들으면 귀에 솔깃한 말이지만 듣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이것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을 했던 그것을 또 다음에 너 반성해서 좋은 말을 하라면서 숨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언을 숨겨주는 것이지, 악행을 숨겨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은악양선이라는 거예요. 악행을 숨겨주면, 예를 들어서 도둑질한 거, 살인한 것까지도, 응? 심하게 살인한 것까지도 숨겨줄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뭐냐면, 건의사항 가운데, 다 들어보고, 이거는 여론에 비춰봐도 맞지 않는다 하면, 이런 것은 쓰지 않고, 또 그 사람에게 죄를 준다 하지 않고, 나름대로는 자기 소신을 밝힌 거기 때문에, 이 눈이 근시안적이고 이 단견이어서 그렇지 꼭 나쁜 효과가 나르라고 생각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정상을 살펴줘서 죄는 주지 않지만 그냥 그것을 죄를 주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은하이고, 양선이라는 거는 선은, 이거는 이제 이 언행 다 포함되는 거예요. 특히 좋은 말이지만 좋은 정책을 건의한 거, 이거 정말 이거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 낮춰줘요. 지금 좀 낮출 시기입니다. 더 오를 때가 아닙니다. 막 이런 좋은 말 있잖아요. 국민들은 세금 적게 내는 걸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훌륭한 왕들은 백성들의 창고를 채울 망정 나의 창고는 채우지 마라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선이랑, 양은 뭡니까? 든다. 걷자는 마찬가지잖아요. 양선이라는 것이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악한 말은 숨겨주고, 선한 말은 널리 알려 사람들이. 그리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은하게. 이 수은이 지금 최고 지도자 왕이잖아요. 이 최고 지도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은하게 양선에. 그 다음에 참 중요한 게 또 계속 나오죠. 집기양단. 집기양단이라는 건 양단이라는 게, 여러분, 단이라는 게 참 재밌는 글자예요. 단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땅이고요. 이 땅이고, 이렇게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있으면, 이게 나무가 자라는 거, 이거 뿌리예요. 뿌리예요. 이렇게 해서, 요것은 아래 끝이고, 요것은 위 끝이잖아요. 이게 양단입니다. 이게 양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단에 이 단자가 이게 변해가지고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이게 단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글자를 쓰지 않고 발음이 같은 글자를 빌려서 쓰고 있는데 가차자를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 설립자, 요 단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찌그덕하게 서 있지 않고 똑바로 잘 서 있는 이게 단이에요. 그래 용모 단정하다 할 때 단정 혹은 단장 단장 이렇게 쓰잖아요. 단장. 이 단자가 바로 원래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끝 단자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끝인지 두 개의 끝에는 양쪽 끝이에요. 뿌리의 끝도 있고 가지의 끝도 있어요. 두 개의 끝이 있어요. 그래서 양단이라는 거는 극좌 극우 마찬가지로 여기와 여기 물론 이건 이 글자랑 관계 없지만 이게 있으면 극좌 극우 극좌 이라면 여기 직귀양단이란 결국 뭐냐면 극양극단을 절충한다. 탕평책이라도 할 수 있겠죠. 절충해서 용기중어민 그 중간을 이게 그 양단이면 이 부분의 여론, 이 부분의 사람들의 이걸 가장 중요시해서 이게 제일 많잖아요. 이 양이 점점 외연성도 넓고 많잖아요. 여기 얼마 안 되잖아요. X 하고 이 부분을 이게 용기중어민 백성들에게 지도자는 결국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 귀족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수많은 백성들을 세종대왕 때문에도 인과 민을 정확하게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혼용되어 있지만 이거는 이 지식인들 귀족들이고 이거는 일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이지 훈인정음 안 했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을 위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용기중어민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중용의 도를 중도의 도를 백성에게 적용하였다. 바꿔 말해서 썼다, 행했다 이런 말입니다. 용기중어민 참 중요하죠. 지금도 정부가 새로 시작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가장 중요한 게 다수를 차지하는 극좌 극우를 제외한 다수를 물론 그 사람도 뭐 살리고 먹여 살리고 그 뜻도 미로 짐작해 줘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중산층, 중도층, 중간층 사람들 가장 많은 그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과 복지와 이런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 다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네. 그래서 항상 이 극좌 극우가 또 지나치게 비대한 나라는 결국은 싸우다가 망합니다. 망해요. 서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산층이 많고 중도층이 많다면 쉽게 넘어지지 않죠. 네. 참 중용의 높은 고심한 의미라든지 일반적인 의미가 다 중요해요. 네. 그래서 직기양단하여 용기중어민 하시니 기사이위순호. 기사이위순호라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사람들이 의역을 합시다 이거. 그래서 사람들이 순임금 하는구나. 입만 뜨면 순임금 하는구나. 순임금이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였다. 그리고 이것이 순임금인 까닭이다. 또 이래서 아마 순임금이 되었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래서 아마 사람들이 순임금 하게 되었을 것이다. 워싱턴은 더 이상 권력에 집착을 하지 않고 영구 대통령, 종신 대통령으로 추대하려고 해도 거부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워싱턴 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네. 뭐 제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 대한민국 초대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영구 집권을 하지 않고 뭐 한 3번 정도는 하고 혹은 2번 정도 하고
뭐 고향이 아니라면 어디 뭐 미국이 좋다고 하와이에 가서 조용히 사셨으면 국부가 되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이 결국은 그것도 중용을 지키지 못하고 과한 거예요. 과. 그 뒤에 또 한 분 있잖아요. 삼선 정도만 하고 그만뒀으면 가서 낙동강에서 금호강에서 고기나 잡고 낚시나 하고 있으면 위대한 이 대통령으로 영원히 추모가 되고 전 국민이 다 좋아하는 훌륭한 이 정치가가 되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 그게 또 과지요. 그 반대로 불급도 아무도 한 일도 없고 무능한 임금 그 지도자도 마찬가지요. 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기사 2위 순호. 예. 아까 여러분 제가요, 요거 잠깐 지워줄래요? 지워줄래요? 됐네. 이거 지워주고요. 여기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단자가 나오는 바람에 말씀드리는데, 단자가 이게 땅이고, 풀이 여기고, 뿌리 이쪽 끝, 이게 양단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보통 유학을 하면 사단이라 그래서, 예. 원래 이 단자는 이 단자가 맞죠. 그렇죠? 사단. 그래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주자는 말이죠. 주자는 이 단을, 이걸로 보았어요. 여기로 보았어요. 그래, 측은지심이고, 이게 인이 발현해서 측은지심, 인지단, 인의 이 부분이다. 이것이. 이렇게 윗부분이다. 인이 발현된 것이다. 그리고, 수호지심, 이 사양지심 다 마찬가지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이게 밑에 이게 측은지심이고, 인은 여기에 있다고 본 사람이, 인이 여기 있다고 이거 뒤집어서 본 사람이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그러냐면 사람들 누구에게나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다 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게 이 사람 이 마음 속이고 이게 행동이라면 행동화해서 이 측은지심을 행동화해서 했는 것을 인이라고 부르고 의라고 부르고 예라고 부르고 지라고 부르지,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인의 예지가 아니다. 그래, 인의 예지라는 것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은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같은 이런 마음이고, 이것이 실천되었을 때 이것을 인의 예지, 그래서 인자, 의자, 예자, 지자라고 부르는 것이지, 마음속에만 넣어놓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의 예지가 아니다. 이런 주장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완전히 거꾸로 된 이런 주장을 과감하게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조선시대에 그 선비라는 지식인들이 인의 예지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별로 실천을 하지 않아요. 사회 노예가 노비계층이 반 정도가 돼도 노비계층의 노비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한 이 계획의 의지를 가진 사람도 몇 명 없고, 인부지 불어내면 불역군자와 남들이 몰라줘도 화를 내지 않는 것, 신경 쓰지 않는 것이야말로 군자가 아니겠는가, 이런 말은 이분 그렇게 말하면서도 남들이 조금만 몰라주면 막 화를 내잖아요. 인부지 피론, 불역소인호화. 그러니까 공자님이 그걸 다 뒤집으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다고 화를 내면 참으로 소인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겉다르고 속다른 인간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산 정약용 선생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가
아주 독특한 주장들을 섞어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 원래로 돌아가서 순기대지하여 올라갑니다. 예, 더 올라가야 되겠죠? 예, 또 한 칸 더. 어디 갔죠? 순기대지하여 빠졌네요. 순기대지하여. 그 다음, 순호문이 호찰이언, 은하기 양선, 직기 양단, 용기중어민, 기사이위 순호. 네, 좋습니다. 그럼 넘어갈까요? 자왈,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자왈, 인계왈여지, 사람들은 모두 입만 띄면 말하기를 나는 지혜롭다. 나는 바보 아니야. 응? 난 그래도 아는 게 많아. 난 똑똑해. 다 자기가 잘난 척 한다. 잘난 줄 안다 이겁니다. 다 또 사실은 잘난 면도 많이 있겠죠. 못난 면이 또 많아서 그렇지. 그런데 이 구라는 것은 뭐냐면, 이 원래 뜻이 뭐냐면, 이 구라는 것이 이 몰다는 뜻이잖아요. 몰다. 그래서 몰아서, 납은 뭐냐면 입자가 똑같아요. 납자나 입자나 똑같은 말입니다. 이 저자, 이것을 이 저라고 읽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여러 명 할 때는 제라고 읽고, 제갈씨 혹은 제갈씨가 갈라져서 제씨와 갈씨로 갈라지는 것도 있고, 제갈씨도 있는데, 그때는 제라고 읽어요. 또 여러 명, 제위 할 때는 제라고 읽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혹은 지우의 준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라고 읽습니다, 여러분. 네. 이걸 제라고 읽으면 안 돼요. 네. 그런데 요즘 보니까요, 어떤 정치인이 이것을, 이런 말을 쓰면서, 반구, 이 말을 쓰면서 널리 알려진 말인데요. 반구제기, 이렇게 읽고 쓰더라고요. 인터넷에도 하도 놀라서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게 쓰기 너무 많이 나와요. 이러면 안 되죠. 반구제라고 하면 안 되고 반구저기가 맞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1000년 가까이 저라고 읽어왔는데 이걸 가지고 갑자기 의도적으로 바꾼 것도 아니고 몰라서 이러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저는 무조건 제자인 줄 아는 거예요. 이 어조사로 쓸 때는 저라고 읽어야 됩니다. 반구제, 반에 뺀, 돌이켜서 자기에게서 고한다. 잘못을. 김수환 추기경이 옛날에 그 모든 천주교 신자에게 차 뒤에다가 내 탓이오 해가지고 이 스티커를 붙였잖아요. 교통사고 나면 다 내 탓이니까 용서해 주세요. 우리 좀 천천히 mov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뭐 그 의미를 넓히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내 탓으로 일어나기 많으니까 나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거 아닙니까? 이때 제라고 읽으면 안 돼. 저라고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납저, 여기 고쳐 잘했죠? 납저, 고화, 함정지 중. 이 고는 뭐냐 하면, 고는 여기 있죠, 여러분. 요걸 보면 알아요. 요 고가 여기 뭐냐, 요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물이잖아요. 그물, 요 부분이. 이게 그물이 변해서 이렇게 변한 거예요. 넉사자가 아니에요. 넉사자를 쓸 때 여러분 이렇게 써야 됩니다. 요렇게, 하나를 요렇게 쓰고 이래야 돼요. 이렇게 쓰면 그물이고, 이거는 넉사자가 좀 차이가 좀 나죠? 네. 그래서, 이 고라는 것은 요건 바로, 요 밑에는 발음 보호이고, 그러니까 고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그물에다가, 여기에다가 발음 보호를 넣어가지고, 그물만 있으면 망인데, 요렇게 넣어가지고, 그물이 하도 종류가 많으니까, 뭐 새 잡는 그물, 짐승 잡는 그물, 뭐 잡는 그물, 뭐, 여러 개 그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고라는 이 그물이 있는데,
요것도 결국 뭐냐면 그물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우리 그냥 그물이라고 합시다. 예. 그리고 이 화라는 것은 뭐냐면 요즘 말 여기에 덫이에요. 덫. 치우시죠? 덫을 놓다. 예. 그러니까 그물과 덫의 덫이나 함정. 이 함정은 뭐 여러분이 뭘까요? 이 함정은 뭐 그냥 함정이죠. 구덩이. 예. 함정. 여기에 몰아 넣어도 이게 막지지피라는 것은 뭐냐면 이 피자, 여기 벽이라고 읽지 않고 피라고 씁니다. 요 글자를 요 갈로 쓰는 걸 요럴 때는 벽이라고 읽지 않고 이 피라고 읽는다 해서 이 피신 피하다. 그러니까 여기 집은 이렇게 마치 짐승처럼 고화 이 함정에 짐승을 몰아넣어 잡잖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피할 줄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만치 어리석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용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나치거나 모자란 사람들은 다 짐승으로 친다면 이 신세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결국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죽음밖에 더 있습니다. 파멸, 죽음 이런 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냐면, 고하함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고하함정, 이게 뭐냐, 불행의 구렁텅이, 극단, 극우, 다 불행의 불행의 그 구렁텅이에 빠지는 겁니다. 중용을 지켜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불행의 구렁텅이가 되지만, 달리 말한다면 죄악과 타락의 길이에요. 예? 죄악과 타락의 길. 응? 이 죄악과 타락의 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중국의 유명한 철학자인 노사광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라오스광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렇게 주장해서 널리 알려진 겁니다. 이게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졌는데도 피할 줄은 모른다 이거예요. 네, 참 중요한 말이죠. 요것은 요 글자 하나를 가지고 임금이라고 읽을 때는 벽이라고 읽고, 또 이 사형 할 때 또 벽이라고 읽고, 또 요 피하다 할 때는 요 글자가 한 글자를 가지고 죽이는 사람이 임금이니까 왕, 혹은 이런 의미로 쓰다가, 이제 죽음은 이왕이면 피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피하다는 또 의미가 생겨났어요. 같이 썼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걸 벽으로 읽을까 피를까 헷갈리게 하니까 여기다가 착자 있잖아요. 요거 몸을 움직여서 피한다 이런 뜻으로 해서 요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피할 피자, 피신하다 할 때 피자를 다시 만들어낸 겁니다. 네. 이런 경우가 한자에 많이 있죠. 막지지피야. 그리고 벽자는 뭐냐면, 이 벽자가 무서운 글자예요. 이게 뭐냐면 말이죠. 이게 바로 사람이잖아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뭡니까? 이렇게 이게 시자이고, 이거는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옆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요, 이렇게 생긴, 이게 손잡이고요. 이게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끝이 뾰족한 무기예요, 무기. 찔러서 죽일 수 있는 송곳 비슷하게 생긴 무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옛날에 얼굴에 경형이라 할 때 여기 이마를 이 칼로 칵 찢어가지고 껌댕을 묻혀가지고 손 묶어놓고 씻지 못하게 하면 뒤에 여기 글자나 이게 자국이 생기잖아요. 어쩌면 묵형을 당한 놈이구나. 응? 경을 친 놈이구나. 경을 친 놈이구나. 경칠놈. 그때 경을 친 놈이구나.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할 수 없고, 발에다가 이제 뭡니까? 발 족쇄라 그럽니까?
그걸 해가지고 이제 멀리서 이 인간이 어디로 움직이는가를 확인하고 하잖아요. 발찌라고 발찌가 바로 옛날에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 이게 뭐냐면 죽이다 이런 뜻이에요. 형벌을 내리다. 여기서 이게 뭐 이 사람의 머리가 떨어진 거예요. 이 사형이죠. 그래서 대벽 그러면 이게 사형을 뜻해요. 벽 이 사형이에요. 그 사형을 내린 사람이 누구냐? 임금이다. 그래서 임금이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벽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은 가급적 어떻습니까? 이런 죄를 져가 목이 잘리는 이런 것은 피하는 게 좋죠. 그래서 또 피라는 의미가 생겨났어요. 발음도 피라고 하고 벽과 피가 두 가지겠죠. 피는 피신하다. 그래서 헷갈리니까 여기다 이게 움직임을 뜻하잖아요. 행동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전부 지가 말이죠. 똑똑하다, 지혜롭다가 말하지만 덫이나 함정 이런데 막 짐승을 몰듯이 그 불행이나 말이죠. 그 뭐 타락의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어도 피할 줄 모른다 이거예요. 그 좋은 줄 알고 그 극좌 극우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이게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네. 사람들은 다들 자신이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뭡니까? 이건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다음 구절. 인계활여지. 응? 또 사람들은 모두 내가 지혜롭다. 난 똑똑해. 난 남에게 속지 않아. 응?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태코 중용이 불능결수야. 이것은 뭐냐면 중용의 도를 선택해서 이 호자는 우자는 마찬가지예요. 어자는 마찬가지고. 예. 중용의 도리를 길을 택하여 기월이 이게 뭐냐면 한 달이란 말이에요. 기월. 한 달도 지키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예. 한 달도 지키지 못해요. 물론 기월수야. 예. 그래 이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논어에 보면 말이죠. 공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회야는 기심 3월 불인, 기심 그 마음이 3월 불위인 3개월 동안 인을 어기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인이 얼마나 어려웠냐. 중용도 어려운 거지만 인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면 1년 12달 가운데 한 3개월 그러니까 4분의 1이잖아요. 4분의 1도 인에 들어맞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게 4분의 3은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안회 같은 사람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공자가 말하기를 그 나머지 제자들은 기여 어디 갔지? 지우는 거 어디 갔나? 응? 이거 안 지워지지? 이거? 한 번 더 누르세요. 여기?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기여 그 나머지는 기여 남을 여자 기여 즉 그 나머지는 1월 1월 지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논어에 있는 그 자리. 그 나머지 제자들 자로나 복상이나 자장이 이런 제자들은 1월 지은 이의 1월 이게 1월이 주자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르고 혹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르는 것 정도. 그러니까 아주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되면 24시간 가운데 1시간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한 달에 31일인데 하루 31분의 1도 못 하는 거잖아요. 아내는 그래도 4분의 1을 할 수 있는데, 예. 그런데, 주자는 이제 아주 나머지들은 중용의 인이죠. 인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용에 인에 들어맞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아주 극히 적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그에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다 지가 똑똑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중용을 택해서 한 달 정도도 지키는 사람이 드물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한 달 정도도. 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찍어. 여러분 7장까지 하고 보니 뭡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런데 여러분 또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를 남기셨는데 갑자기 왜 그렇게 시간을 확 줄였느냐, 섭섭합니다,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1시간으로 딱 줄이니까 좋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 제가 많이 귀가 얇아서요, 제가 많이 헷갈려요. 팔랑귀라 그러죠? 팔랑귀.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많은 거, 저 말 들으면 그것도 중용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극단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다 좋은 거 아닙니다. 하여간 여러분이 요즘 보니까 옛날에 수업 시간에 50분계, 이게 뭐냐면 많은 실험을 통해서 50분 하고 10분 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수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결론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를 할 때 한꺼번에 막 3시간, 4시간 하는 거는 효율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 내 친구 그 성함, 호가 성함이고, 김능하라는 큰 학자가 있습니다. 거의 숨어서 은거하고 있는 큰 한학자인데, 이 김능하 저한테 나이가 좀 많은 그 형은 반드시 50분 동안 글을 쓰고 책을 읽고 하는데 10분간 반드시 쉽니다, 여러분. 그걸 평생 동안 지켜와요. 그래서 지금도 매우 건강해요. 몸은 많이 말랐지만 아주 건강해요. 10분 동안 뭘 하느냐? 움직이고 체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50분이나 60분 하고 그만두는 것이 낫지 않느냐,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중용을 이해하기에는 멀었다는 그런 증거 가운데 하나가 되겠죠. 여러분,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